안녕하세요. 간호관리학 최종 파이널 우리가 모의고사 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병원 재무제표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죠? 자, 그래서 왜 갑자기 문제가 이거부터 나왔나요? 라고 지금 하실 거예요. 제가 문제요. 그 역사 부분에 원래 1, 2번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1, 2번을 맨 마지막으로 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담, 내가 공부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거 아셔야 되겠어서 제가 그렇게 정리를 확 이게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맨 뒤로 갔다. 자, 그 중요한 간호관리 과정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니 그것부터 보자라고 해서 1회는 정상태로 갔지만 자, 2회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저의 생각,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의미 전달이 됐을 것 같아가지고 1번은 병원 재무제표에 대해서 문제를 첫 번째 문제로 가져왔습니다. 자, 재무제표는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 대한 그 재무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활동을 했고 얼마나 돈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한눈에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재무 상태란 경영 성과를 주변의 경쟁 병원과 비교할 거 없어요. 없죠. 자신의 있는 병원에 대한 내용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병원의 활동, 측정, 뭐 기록, 보고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이거 틀렸다. 회계보고서다 틀렸다.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 그 다음에 손익 계산서, 이자 흐름이 아니라 현금, 흐름표가 되겠죠? 그거 수정. 그 다음에 3번 대차대조표는요. 시험 문제에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세 가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이거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대차대조표에 대한 특징이에요. 자, 대차대조표는 병원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로 자산, 부채, 남의 돈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거 남의 돈 뭐하러 궁금해하겠어요? 타인의 자본 필요 없습니다. 뭘 여기다 써야 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손익계산서는요. 병원의 경영성과 수익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 그래서 이거 정답.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순이익을 보게 되는 게 손익계산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5번 보건의료기관은 수입 지출이 발생하는 영리를 추구하는 개방조직으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재무관리가 필요하다. 막 다 좋은 말만 쓰여 있어서 오예 하면서 5번 찍으면 안 돼. 왜? 보건의료기관은요. 영리를 추구할 수 없어요. 우리 병원 사람을 목숨을 가지고 뭐 장사하는 게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비영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끝까지 읽는다. 자, 정답 4번이 되겠고, 자, 02번은요. 다수 구성원들의 압력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대안을 탐색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 방법 중 하나로 대화나 토론이 없이, 자, 여기서 하이라이트 뭐다? 네. 전문가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고 그 의견이 좁혀질 때까지 주거니 받거니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제시된 반복되는 서면 의견을 받는 방법, 이거는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의사결정에서 될 파이죠. 정답 5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명목이 나왔죠? 이번엔 델파이가 나왔죠?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전자회의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앞으로 우리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저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왜 출제도 안 할 거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나요? 모의고사에서. 자, 그래도 비중을 두자면 새롭게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과 기출 영역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돼서 중요한 거 그렇게 비중을 두자고 한다라면 기출 중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다른 사례 중심으로 여러분들 연습시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사 업무 과정을 개성하는 프로젝트의 일정 관리를 위해서 우리 바 형태 뭐가 되겠어? 이 바가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막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질 관리하는 방법, 기획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뭘로? 그래픽, 뭐 그래프 뭐 이런 걸로 전체 일정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이거는 무엇다? 여기에 나와져 있는 것으로 봤었을 때의 간트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4번은요. 다음 전략은 이랬어요. 의료 서비스의 어떤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이냐. 자,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케팅에서 한 문제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자, 마케팅에서 아까는 유통이 나왔지만, 자, 두 번째에서는 저렇게 의료 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전략 방법을 보도록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핵심, 생각을 해보자.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빠르게 해야 돼. 서비스 표준을 정해야 되는데. 아니, 간호 서비스 하는데 뭔가 왜 표준을 왜 정해? 표준을 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과, 여러분들이 교과서 그대로 움직여야 돼. 그게 왜 그래? 너도 나도 없이 방향이 다 달라. 그러면 목표 달성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표준을 설정했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리타블하구나, 불규칙하구나 이런 걸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그 표준을 설정한 것 중에서 의료 인력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표준 설정한 그 표준화된 내용을 가지고 환자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근거 기반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 전략은 왜 어떠한 전략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것을 우리가 이제 내용으로 제시를 하였냐. 가변성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가변성이 왜 그래? 계속 변해. 변하다 보니까는 이 사람한테는 A, 저 사람한테는 B,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똑같이 통일성을 이렇게 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방법대로 그 간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변성의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보완 방법의 전략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표준 설정한다. 가이드라인 개발한다. 표준 지침. 이거 나오면 가변성이라고 찍으시면 돼요. 자, 5번.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위험을 주는 의료행위를 시행할 때 사전에 설명 및 동의를 구하여. 여기서 사전에, 우리 앞전에 사전 동의가 정답이었거든? 여기서 설명에 동의를 구해서 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해당 법적 의무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거지.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의 모든 결정권은 간호사, 의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 대상자가 직접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기결정권 보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자, 6번은요. 간호사가 스스로 리드해 나가도록 이끄는 간호관리자의 리더십은? 이라고 그랬어요. 간호사가 스스로 셀프 리더를 할 수 있게 그 위에 있는 리더는 어떤 리더? 슈퍼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죠. 셀프보다 우리가 지금 셀프 리더십 알고 있어요. 여기보다 이런 셀프 리더십에 우리 R&D를 키우는 거는 그 위에 있는 우리 슈퍼 리더십을 가진 RN이 있었겠죠. 관리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리자가 우리가 셀프 RN을 키울 수 있는 거는 슈퍼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셀프 리더십도 아니고 팔로워십 서번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에요. 네, 출제가 될 수도 있어서 우리가 이제 또 앞에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7번. 간호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호손의 효과.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도 우리가 봤었지만 호손 하면은 신고전. 관리 방법에서 신고전주의. 네, 지도록 합니다. 네. 우리가 고전적 방법, 신고전적 방법이 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은 인간관계 출제되었던 게 인간관계론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메이오라는 사람이 특징적으로 나왔지만 여기에서 제가 아까 호손 공장에서 실험한 것을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 등의 선지에서 찾아보라라는 겁니다. 자, 1번은 공식적인 조직이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요. 공식적인 조직,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료 조직 있죠. 관료제. 네,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쳤고, 자, 병동의 규모와 구조에 따라 간호사의 생산성을 크게 우리가 좌우를 한다. 자, 여기에서 생산성, 구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공식적인 구조 체계일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측면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간호사의 생산성은 병동의 팀워, 협동. 자,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를 했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수가 있었고. 간호사의 업무 시간과 직무를 다시 설계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이거는 과학적 관리론이 되겠죠. 과학적 관리론. 그 다음에 간호인력 산정 방법의 시간 동작 연구의 특징에 가장 알맞게 설명한 거 우리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주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두 개는 과학적이죠? 네,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의 카츠는 조직의 관리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관리 기술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최고 관리자보다 일선 관리자에게 참 그냥 쉽게 일선 관리자라고 물어보면 될 것을 저렇게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해서 하는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 문제는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라고 했어. 최고 관리자보다 일선 관리자에게 더 요구되는 기술은이라고 물어봤죠? 그러면은 헤드, 우리 수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푼다. 자, 조직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부서 간의 연관성을 우리가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개념적, 개념적 관리가 되겠죠. 이건 누구야? 최야. 최고 관리자가 많이 하는 거죠. 자, 조직의 문제를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해서 해결책을 찾아 수행을 한다. 이것 또한 똑같아. 개념적 최고 관리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방법, 장비를 사용할 줄 알아. 이건 누가 되겠어요? 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선 관리자에게 뭐 요구되는 뭐 운영적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조직의 전체를 보고 전체 나왔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개념 최고 관리자. 그 다음에 5번 조직 내에서 개인의 활동을 조직하고 전체 상황에 적합하게 진행해야 된다. 이것도 개념 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선 관리자들이요. 그들이 지식, 방법, 장비 이거 실무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관리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EKG도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인퓨전 펌프도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이 되는 거죠. 자, 9번. 간호관리 우리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간호관리 체계 모형이에요. 우리가 간호관리 파트에서 나오게 되는 문제인데 간호관리를 해야 되는 간호관리 교재를 생각하면서 푸는 거야. 거기에서 산출 요소는 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투입, 과정, 산출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 변수가 우리가 이제 산출로 들어가는 거고 이 관리에서는요. 간호, 관리, 과정 우리가 기획부터 통제까지 그 안에 하부 요인에 들어갔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풀으시면 돼요. 역시나 투입은 뭐야? 인적, 물리적. 물리적 자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를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환자의 중증도 이건 투입이에요. 그리고 간호 지침서 얘도 투입이고 간호 관리자의 리더십 어느 파트? 지휘 간호 관리 과정 안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과정. 간호 질 관리 이거는 간호 관리 과정의 어느 파트? 통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과정. 과정. 그 다음에 환자 만족도 이거는 우리가 산출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정답 4번이다 라고 찾으시면 돼요. 자, 10번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로 조직의 전략을 수령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는요. 달달달 암기하세요. 전략, 구조, 관리 시스템, 구성원, 스킬에 대한 정의는 간략하게 암기를 하세요 라고 제가 당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에 나왔을 때 핵심의 그 키워드를 보시고 우리가 찍는 기술도 필요하잖아요. 자, 여기서 기본적인 틀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뭔가가 딱 테두리가 있다라는 거지. 그걸 말할 수가 있는 게 우리 여기 스트럭처 구조가 되겠어요. 구조를 딱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1번은요. 우리가 조직의 원리에 있어서 원리에서 반드시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계층제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조정의 원리까지 교재에서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공동의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이 핵심 키워드의 답은 조정의 원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동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각 집단적 노력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조직의 원리, 공동의 목적을 추구를 해야 되겠죠. 조정을 열심히 잘 해서 삐뚤게 나가지 말고 우리가 꼴이 하나니까는 거기를 향해서 나가자라고 해가지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1번에 5번. 자, 12번은요. 간호관리자는 일반 간호사들의 승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용된 직무 분석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승진, 우리 인사고과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특징적인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직무 분석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런 것도 핵심 키워드, 이건 좀 쉽게 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1번. 관찰법은 해당 직무 수행자에게 면접을 실시하기 위해서 직무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굉장히 암기거리가 많은 그 문제에서요. 다 막 와우, 암기 깊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핵심 키워드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답 색칠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직무 수행에서 면접을 실시해서, 여기 면접을 실시하잖아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 면접 실시한다. 보는 거잖아. 관찰법 맞네. 관찰을 이러고 이렇게 관찰하잖아요. 사실상 면접 봤을 때 면접자가 피면접자를. 그러니까 면접을 했을 때 관찰도 당하잖아. 맞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돼서 저 답을 못 찾아서 틀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면접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관찰법이 아니라 뭘 찾으면 되겠어요? 면접법. 자, 설문지는요, 가장 많은 사람에게 빠른 시간 안에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정답. 그래서 얘는 구조화된 설문지. 구조화된 설문지란 어떤 거가 되겠어? 우리가 많이 당해봤던 그 설문지, 오지선다형의 그 체크리스트 하듯이 해서 제출했던 그 설문지.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빠른 시간 안에 자료 수집할 수 있지만 단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져요. 여러분들도 해봤을 때 생각나지 않아요? 다 알죠?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기 싫어갖고 어떻게 해요? 기둥 세우거나 마음대로 막 체크하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솔직히 없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거의 100% 진짜 진심의 어린 마음으로 설문에 응했다. 이건 또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저거의 단점은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중요 사건 방법. 그리고 정답은 이를 잘 설명했기 때문에 1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 사건 방법은 시간과 이게 적게 들리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요. 많이 소요돼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작업기록법은요, 관찰이 어려운 직무 분석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면접법은 직무의 모든 측면과 직무 수행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직무 분석 방법이다. 이거 작업 표본 방법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작업 표본 방법으로. 우리가 정답, 우리 설문지법입니다. 자, 13번. 변화가 시급하고 지지를 얻지 못했을 때 이용되는 조직 변화에 대한 저항 관리 방법은, 우리가 조직 변화를 앞전에는 3단계에 해빙했죠. 이 단계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그거를 풀었었어요. 그러면 이 조직이 변화했었을 때에 분명히 저항 세력들이 있습니다. 나는 안 가. 나는 예전에 클래식한 방법이 굉장히 좋은데 왜 이렇게 나는 변화 싫어요. 그냥 이대로 가요. 뭔가를 다시 적응하기 싫어요. 막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항 관리. 자, 변화가 시급해. 근데 너희들을 설득하기에는 지금 이게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조직이 무너질 수가 있어. 좀 나 좀 따라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안 들어. 그랬을 경우에는 조직 변화에 저항 관리 방법 중에 하나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명시적, 묵시적,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강압적으로 일 처리를 한다. 그래서 시급하게 바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장행동이에요. 앞에서는 주장행동 나오진 않았지만 주장행동,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장에서 태움이라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장 행동을 정확하게 잘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문제가 없고 네, 편안하게 간호사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관리학에서 굉장히 배울 게 굉장히 많고요. 간호 현장에서 적응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나 전달 방법, 나 메시지 이거를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는 선에서 지금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하게 되는 거가 이제 주장 행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 메시지를 활용하는 것은 자, 1번 보세요. 너 매일 일을 그렇게밖에 못해? 이 사람이 굉장히 인신공격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 메시지가 아니지 이게. 넌 또 늦었니? 왜 또 늦은 건데? 그 상습범으로 몰고 가는 거죠. 이렇게 좋지 않죠 이것도. 머리가 아파서 좀 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현재 아파서 좀 쉬고 싶다. 계속 일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환자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나 메시지를 잘 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널 보면 화가 나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죠. 오늘 기분 나빠서 일 못하겠어요 하고서는 짐 싸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조직구조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직구조는 반드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 조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매트리스 조직까지 이제는 새로운 미래 조직인 팀 조직 여러 가지 학습 조직까지 이렇게 출제가 넓게 우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기존에 나왔던 이제 그 공식 조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직위가 공식적인 배열로 권한 그 다음에 통제, 업무 분담의 체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공식 조직은 채널이 이렇게 뭔가 매트릭스 계층제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한과 통제, 업무 분담의 체계를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게 돼서 정답은 우리가 1번으로 찾으실 수가 있고 스텝은요. 우리가 그 라인, 그리고 최고 관리자, 상급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문 지식과 경험, 간호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은 맞아. 그러나 여기에 간접적입니다. 간접적. 자, 조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능 조직이에요. 제가 이제 조직 구조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직능 조직이에요. 왜 좋아하게 됐냐? 부하 직원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게 제가 여기서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급자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명확하거나 뭔가 반영이 되니까 명확하진 않겠죠. 명령 계통의 일원화가 잘 일어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왜냐? 부하 직원에 대한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직능 조직을 한 번 더 보고 가시게 된다면 우리가 직능 조직은 대량 생산 하게 되고 이 대량 생산은 여러분들 업무를 하게 되는데 전문화, 원리를 설계, 조직을 하게 되죠. 대량 생산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본을 할 수 없어요. 혼자 다 할 수 없어. 뭔가 맡은 기능, 펑션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되겠죠. 그게 바로 내가 하나 이것만 잘하면 되는 전문화, 원리를 설계를 조직을 해서 움직이게 되는 게 이 직능 조직이고 그러니까는 이 업무가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어요. 묶어가지고 여기 투입, 여기 투입, 여기 투입 이렇게 시켜. 조직을 분문화하는 조직이 직능 조직이야. 자, 그래서 이것들이 자신의 의견 이런 것들도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매트릭스 조직은 이중 구조적 조직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중 채널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프로젝트 팀은 특정 문제에 대한 토의를 하거나 결정하기 위해서 요게 틀린 거예요. 특정의 해결 문제 특정 과업 뭐 토의하려고 이 사람들을 모이진 않아요. 그냥 위에 윗선에 있어서 관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의견을 하면 되는데 여기를 특정 과업 수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업 수행으로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우리가 공식 조직 1번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자, 16번은 간호사 면허증. 자, 그 다음에 학력, 경력, 의료장비 사용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외국어 활용 능력. 이것을 기록하는 직무 관련 문서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직무 분석하는 거야. 직무 분석을 하려고 어떤 걸로 하게 되는 거냐?
직무기술서, 직무평가서, 그 다음에 직무명세서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업무서 같은 건 여러분들이 안 보셨을 거고요. 평가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무분석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겠고, 그러나 여기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이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잘 찾으실 수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 저기 간호사 면허증, 나의 자격증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적 측면을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명세서가 되겠어요. 인적 측면. 암기하세요. 직무명세서 인적, 직무면세서 인적이고 직무기술서는 업무적, 업무적인 거야. 이거는 우리 업무적. 우리 병원의 조직의 뭐뭐뭐, 업무 내용이 뭐뭐뭐 이런 거 특징적인 것들이 들어가게 게 되겠어요. 그 정답 4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의료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하여야 하는 예산으로 투입된 재료, 간호 인력의 복리 후생 비용 등을 포함한 예산의 종류는 우리가 1회에서는 연계준과 점진적 예산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여기에서는 예산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겁니다. 인력 예산, 자본 지출 예산, 운영 예산, 현금 예산 보통 이렇게 4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인력은 채용을 해야 돼. 사람을 채용했었을 때 그 사람들 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 자본은 뭐야? 큰 거. CT, 뭐 방사선 기계를 구입을 한다. 건물을 산다. 자본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돈 많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운영은 그 다음 거, 자질구레한 거, 병동을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해야 될 때 필요한 것 등. 근데 현금은 어느 정도 현금 배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물품으로만 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재료비, 인력의 뭐 복리 후생 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운영 예산 17번에 운영 예산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 3번. 자, 18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거는 동기 이론이 나온 거는 지휘 파트죠? 예, 지휘에는 리더십, 그 다음에 동기부여 이 2가지가 있어. 그렇죠. 지금 우리가 동기부여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자, 동기는요, 우리 동기부여에서는 내용 이론, 과정 이론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현재 무엇이 사람들의 동기를 유발할 건가? 이게 무엇이야? 무엇이 사람들의 동기를 유발해서 업무를 잘하던 뭘 잘하던 도대체 저기 왓이 뭐냐야. 무엇이냐 이거야. 그러면 어떤 요인이 다른 말로 해석하면 어떤 요인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일으켜서 공부를 시킬 수가 있느냐.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 암기한다? 내용 이론이다. 내용 이론이다. 자, 그래서 내용 이론에 대한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내용 이론. 그렇게 되면 내용 이론의 첫 바따로 나오는 게 메슬로. 아, 메슬로 나온다? 그 밑에 알더퍼. 그러지? 알더퍼. 아, 정답 나왔네요. 정답 몇 번이에요? 5번. 그러면서 1번부터 4번은 뭐가 되겠어? 얘는 우리가 했던 과정 이론이 되겠죠. 과정 이론. 자, 과정은 어떤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할 거냐, 동기를 일으킬 거냐, 이 과정은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법이 강화. 얘한테 사탕 더 주던가, 벌 더 줄 거야. 이러한 방법으로 제 동기부여 시킬 거야. 그러잖아. 기대 이론도 똑같아요. 뭔 수단을 잘 쓰던가. 공정성도 그 과정 안에 A와 B가 넣어서 똑같이 동등하게 잘 대우해 줄 거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찾아가면서 과정과 내용 이론에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한 문제로 2개는 다 구별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어려우면서도 쉬운 듯,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18번 같은 문제예요. 네, 준비 잘한다. 자, 20번 팀 운영의 일반적인 단계입니다. 자, 이거는 단계는요, 매번 기출이 될 때는, 출제가 될 때에는요, 처음 출제될 때는 순서 많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순서는 이거는 다른 설명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암기한다. 팀의 목표를 정하면요, 팀 규칙 정하죠, 역할 책임 정하죠, 활동 우리 이거 정하고 팀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20번의 의료기관 3주기 평가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수준으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간호관리 중에 이제 드디어 의료기관의 3주기 평가는 통제 파트에서 나오는 거다. 전국의 병원의 서비스를 통제를 어떻게 했어? 의료기관 평가로 하게 됐고, 자, 그래서 지금은 현재 3주기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필수 기준으로 반드시 충족되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여기까지는 나오진 않지만 새로운 버전으로 나오는 교재나 출제위원들이 가지고 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게 되면서 제가 가져온 게 우리가 이제 임상에 가서 경험하셔야 될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반드시 되는 게요, 기본 가치 체계죠. 거기에서 환자 안전 보장 활동이 있습니다. 환자 안전 보장 안전 보장 활동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첫 번째 뭘 확인해야 되냐? 정확한 환자 확인. 그리고 의료진 간의 정확한 의사소통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요게 되겠고요. 세 번째는 시술. 정확히 수행하셔야 돼. 지금 다 하면서 정확한 시행. 여러분들 이걸 딱 하면서 느끼는 게 뭐가 있어요? 뭘 생각하는 게, 아, 의료사고가 많이 터져서 이렇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손위생이에요. 네, 수행. 이게 우리가 통제 파트 의료기관 평가의 환자 안전보장 활동의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있기 때문에요. 첫 번째 정답 1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에 마약성 몰핀이에요. 0.4mg이 사용 후에 남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약국에다 반납하셔야 되죠. 몰핀은 우리 앰플에 몇 개가 있어? 1cc 있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0.4cc 남은 거야. 우리 리메인 바로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약국에다가 즉시 반납해야 돼. 네, 그 정답 3번이고요. 자, 22번에 대학병원에서 환자의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행위로 옳은 것은, 자, 이건 의료정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직계 동생은 법적 문제가 없어. 의료기록지 열람이 가능하다. 없어요. 다 못 봐요. 개인 아니면. 개인 허락해줘야 돼요. 본인이. 환자 퇴원식 기록은 전부 삭제하는 게 원칙이다. 전부 삭제하지 않죠. 그 기록 우리가 10년이건 뭐 기록, 수술, 그 다음에 명단, 간호기록지 다 영상 우리 남겨놔야 되는 연도가 다 있습니다. 전부 삭제 아닙니다. 진료 목적 외에 사용 금지하셔야 되죠. 최대한으로 개인정보 수집해서 병원 홍보에 사용 못해요. 그리고 만 14세 미만 환자 정보는 미성년자에서 홍보용 사용이 가능하다?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정인 거 하나 더 알려드리게 된다면, 만 14세인데 그 병원을 예약을 했어요. 그 병원에서 병원 왜 오시려고 합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료의 목적으로 만 14세 미만의 동의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미성년자 뭐 홍보용으로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응급 상황에서 만 14세 미만인데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예, 보통은 법적 동의자가 있어야 되잖아. 부모님이 계셔야 되는데 없어. 그랬을 경우에는 진료의 목적이었을 때에는 만 14세 미만의 뭐 전화, 뭐 이런 녹음 이런 것들이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3번이 되고요. 자, 23번의 한 병동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낙상사고 0%를 목표로 계획을 수행하였다면, 환자 안전 문제 프로세스 개선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안전 분석 방법은, 자, 이것도 어디서 나온 거야? 통제, 질관리 분석 방법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통제 파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사례를 읽어봤었을 때에 낙상 사고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그래서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가자. 자, 여기에서 뭐 돈 이야기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돈 이야기 나온 거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 성과표는 우리가 삭제할게요. 이거는 미래에 대한 성과 측정 지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X고요. 근본 원인 분석. 자, 근본 원인. 루트가 어디에 있어?
왜 이 사람이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려고 했을까? 사건이 터졌거든. 그러니까는 나중에 뭔가 다시 재발 방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 뭔가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일단 터졌어. 사건이 터졌어. 후야, 후. 근데 여기는 뭐야? 전에 지금 한 거야. 그러니까 안 맞지? 그래서 X야. 자, 그 다음 6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어떤 거냐 하면은 그 도요타 그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3만 대의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서 개인이 만들었는데 거기서 한 대만 불량 나왔다. 그러면 거의 완벽한 수준이죠. 네, 그만큼 그 정도로 고객 감동시켜라. 이제 울려라 이런 소리야. 근데 이거 내용이 아니고 PDCA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품질 개선이야. 지속적 품질 개선. 근데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없죠. 자, 그래서 전이에요. 오류 유형과 영양 요인을 분석을 해서 되게 낙상 예방을 0%로 우리가 감소를 시키겠다. 아니 0%를 우리가 이룩하겠다라는 계획을 하는 거. 이 사건 터지기 전에 하는 거. 그게 바로 5번의 오류 유형과 영양 분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과 5번 저걸 갖다가 많이 헷갈려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사건이 터졌냐 안 터졌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24번입니다. 자, 당뇨로 인해서 신부도는 진단을 받았어요. 신장 이식 받으려고 하고죠. 외과 변동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자, 높은 혈당 조절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돼요. 우리가 혈당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지혈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수술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당뇨 환자들은 반드시 내분비내과에 우리가 이제 그 편지를 써서 협진 의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높은 혈당으로 조절이 안 돼요. 바로 수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내분비내과로 전실 보내려고 해요. 담당 간호사가 먼저 실시해야 될 것은 이거는 간호 단위에서 있었던 파트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그 간호 단위에서 전동 우리가 이제 전과 이런 내용도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되죠. 자, 담당 간호사가 먼저 해야 되는데 의사와 또 원무과 직원과 하는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거를 헷갈리게 해서 선지에 아마 출제가 됐을 겁니다. 자, 전과 전실을 설명을 한다. 자, 이거는 누가 해야 되냐면요. 의사가 가서 열심히 설명해 주시면 돼요. 환자의 약품을 챙겨 전실 병동에 보낸다. 아직 지금 그 전실 간호사랑 인계도 안 했는데 인계해야죠. 전실 예정인 병동에 환자를 인수인계한다. 이것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앞에. 예. 결정을 했었을 때에 의사의 오더가 떨어져야 되고 원무과 연락을 다 하고 난 뒤에 가셔야 돼. 환자의 전실 예정을 확인 후 병실을 확인한다.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리고 원무과 직원에게 전실 병동을 알리고 1차적으로 전실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자, 4번을 먼저 한 다음에요. 보통 원무과 직원한테 전실 병동을 알리게 되면서 두 번째를 하는데 1차적으로 전실 요거 설명하는 건 누가 한다고? 예, 닥터가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쌤이 환자한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은요. 간호부서에서 고객 감동을 위해 고객 응대 프로토콜에 따라 실행해서 고객 만족도가 상향될 시 간호사에게 주어진 혜택을 알려주는 조직 변화 전략은 자, 여기 조직 변화에 대한 것들도 나왔었는데 이 파트에서는 좀 시험 문제가 잘 등장이 하지 않았지만 뭔가의 주기적인 변화가 있으면 출제가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가져와 본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뭘로 우리가 조직 변화로 줘서 간호사들이 열심히 으쌰으쌰 일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래요. 뭘 줘서? 고객이 환자의 만족도가 상승될 시, 여기 봐봐. 그 뒤로 뭐가 달란트가 있어? 혜택을 알려주었더니 조직의 변화를 어떤 전략으로 세운 것이냐,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게 자신이 경험을 하고 났더니 뭔가가 될 거래.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쪽 행동을 제시를 하고 전략을 짜는 그러한 것을 선지에서 찾으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저렇게 고객을 막 만족하고 상향을 시키고 막 울렸어요. 그랬더니 간호사한테 혜택을 주겠대. 그럼 간호사한테 혜택 나한테 뭐가 유리한 쪽 이익이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이게 어떤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냐? 합리적인 생각이다.
합리적 사고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열심히 일했으니까 너 이거 줘야지.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열심히 일한 당신 경험을 했네. 그래, 유리한 쪽으로 너한테 혜택 줄게. 그게 바로 합리적이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규범적은요. 이 규범이라는 내용의 핵심 키워드가 나와요. 규범에 따라 네, 권력이나 강제 같은 경우에는 나의 권력과 강압, 강제적으로 일사천리하게 처리해버리는 전략. 그 다음에 이 정책적인 거는 공식과 비공식. 비공식이 있고 공학적인 기술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 그러다 보니까 공학적인 기술이 들어가서 바꿀 건 바꾸고 뒤집을 건 뒤집고 DP 시킬 건 DP 시키고 이렇게 주변을 좀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어떠한 걸로? 공학적인 기술로. 그래서 그러한 핵심 키워드를 또 찾으시면 돼요. 정답은 1번이에요, 지금. 자, 26번에 K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병동 운영에 대한 홍보용품, 책자 이거를 배포했대요. 자, 마케팅 뉴스에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촉진의 전략이 되죠. 네, 26번에 우리 3번. 자, 27번에 우리가 투약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를 해봤어요. 네, 투약. 시험 문제 나오죠. 반드시. 네, 마약 투약이든 약물 투약이든 고위험 투약이든 이 투약 관리에서도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자, 정확한 투약을 위해서 간호사가 준수해야 하는 투약 관리 지침으로 옳은 것은 약물 투여 시 5R's 지켜야 됩니다. 틀렸다. 그 다음에 투약 준비자와 투약자 역할을 철저히 분리하지 않아야 돼요. 본인이 준비했으면 본인이 가서 환자한테 전달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약물 투여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기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올바른 기록 적시성에 위배됩니다. 약물 준비 및 투약 전 반드시 손을 씻고 외과적 무균수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전 반드시 이거는 없어요. 예. 반드시 외과적 무균술 이렇게 하다가는 매번 하다가는 간호사 손 남아나질 않아요. 그러면 외과적 무균술까지는 안 해도 된다랍니다. 자, 주사 부위 방법을 철저히 지키고 마비가 있는 부위에는 주사 금지하셔야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에 직접 간호 시간이 있어요. 간접 간호와 직접 간호가 있는데 이 직접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접 간호 활동을 더 많이 합니다. 환자한테 간호 수행을 하러 가잖아요. 액션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지금 산소요법을 직접 O2를 줬어요. O2를 줬었을 때는 이거는 직접이야. 그렇지? 그럼 몇 분이야? 20분. 자, 그 다음에 폐기물 정리 같은 경우에는 환자한테 직접 가서 뭘 한 게 아니죠. 예, 환자한테 나온 폐기물을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간접이 돼요. 간접. 그 다음 활력 중후 마이탈 사인을 했어요. 직접 환자한테 가서 시행한 거죠. 그래서 20분. 그 다음에 투약 환자한테 가서 약 드시라고 줬어요. 얘도 10분. 인수인계 여러분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간접입니다. 간접 간호 시간. 수액 정리도 잘했어요. 환자한테 가서 했어요? 아니죠? 우리가 참고해서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더하기 한 값이 직접 간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몇? 네. 50이죠? 네. 50분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죠. 자, 29번에요. 올바른 간호 기록의 원칙, 정확성, 적합성, 완전성, 간결성, 적시성 등을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고 단순하게 기록을 한다. 우리 적합성 같은 경우 환자에게 건강 문제에 관한 간호 관계된 정보만 우리가 기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시면 되고 완전성 같은 경우에 모든 분야 여기 좀 애매모호하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환자와 관련된 여기다 좀 써볼까요? 환자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환자와 관련하는 쓸데없는 얘기까지 다 쓸 필요는 없다 이 소리입니다. 적시성은요. 환자의 그 간호 행위를 했죠. 그 다음에 바로 그때 처팅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적시성이고요. 정확성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네, 주관적인 거 쓰면 안 돼. 틀렸다. 그 다음에 간결성, 최대한 간단하게 쓴다. 이 간결성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존칭 피하기. 우리 그 다음에 존칭 안 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환자 이름. 이름 피하잖아요. 뭐 누구 땡땡땡 님이 뭐 하셨다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쵸? 존칭 피하고 이름 안 쓰고 그게 바로 간결성에 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 3번입니다. 자, 30. 내과 중환자실 간호사가 야간 응급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담당이 구두 처방, 오랄 또는 버발로 오더를 내렸습니다. 이후의 행동,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버발로 응급 상황에는 버발로 그 오더 내는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4시간 이내에 매뉴얼상 서면 처방 받으셔야 돼요. 그 정답 바로 1번이고요. 자, 필요시 우리가 DNR 구두 처방이 된다. 네, 구두 처방 서면으로 받으셔야 되겠죠. 네, 구두 처방이 환자의 상황이 맞지 않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기록할 필요가 없다. 네, 기록하셔야 됩니다. 구두 처방 이후 1시간 내에 의사가 직접 와서 처방을 내리며 구두 처방 기록을 하지 않는다? 안 됩니다. 무조건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처음에 구두 처방을 표시하고 그 뒤 처방받은 의사의 기록을 서명한다. 일단은 구두 처방 받았죠? 네, 누가 했다라고 해서 마지막 사인은 누가 그 담당? 구두 처방 받은 우리가 RN 간호사 선생님이 서명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C 대학병원의 A병동 수간호사가 간호학생에 대한 평가 시 다른 수간호사에 비해 항상 후한 점수를 준대요. 항상 후해. 저 사람 규칙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나 봐. 그죠? 그래서 규칙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직무수행평가에 대한 오류에 대한 파트에서 나왔을 때 앞에는 규칙적 오류가 정답이었는데 32번에는 어땠어요? 그러면 그 규칙적인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계속 후하게 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너 다 계속 100점 주지 마. 상대평가처럼 30, 40, 30 주어지면서 평가 정확하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강제배분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강제배분법 사용. 그래서 정답은 32번에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배너가 또 나왔죠? 전문직에서 한 번 더 나올 것이다. 전문직. 네. 자, 여기서 뭘 찾았어요? 직관 나왔어. 이제 죽어도 안 잊어버리겠죠. 우리가 직관 한 9회 정도 풀어요. 이렇게 직관에 대한 전문가의 단계. 여기서 우리 전문가 정답 4번으로 찾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34번에 제가 이제 역사 부분을 뒤로 뺐다라고 했잖아요. 네,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간호 역사 흐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62년 의료법 개정 시 간호고등기술학교를 폐지했다. 이거는 1973년. 그 다음에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고 간호사 국가시험 제도가 신설이 되었다. 자, 요것만 볼까요? 간호사 국가시험은요, 1962년. 자, 간호사 윤리강령이 발표가 되었다. 1972년. 그 다음에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원을 간호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거는 1987년. 그 다음에 5번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간호교육의 4년제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시대적인 사건, 굉장히 최신의 사건이고 엄청난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래서 4년제 일원화에 대한 역사가 보편화가 된다면 언젠가는 올해가 안 나오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내년, 내후년 뭐 이렇게 출제가 될 가능성 굉장히 역사적으로 엄청난 큰 영광이기 때문에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국제간호협회예요. 앞에는 이제 나이팅게일 이렇게 배웠다면 한번 조직에 대해서 우리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ICN 같은 경우에는요. 1번 보면 독립적인 비정부 기구로서 우리 4년마다 하고요. 우리나라 1949년 ICN 최초 파견되고 가입되었다라고 했는데 1949년에 가입된 건 맞아요. 그러나 최초 파견은 우리가 1929년에 갑니다. 몬트리올로 가게 되고 쇼핑 이호견, 그 다음 기금전이 가게 되죠. 동태 파악하겠죠? 그래서 그 뒤로 1949년에 이제 정식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갔었을 때도 아마 그 시대적으로 굉장히 자아 존중감이나 이렇게 무시를 많이 당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간호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면서 개발을 하고 발전이 되면서 우리가 1949년에 우리 정식 가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5년에 제19차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가 되었다. 19, 이거 참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요. 15년이 아니라 1989년이에요. 89년인데 15년에는요.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회의, 네, 발표 이런 것들이 있고 총회는 89년에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자, 국제간호협회는 패니크 여사에 의해서 창립이 되었다. 정답이죠. 그 다음 설립의 목적은 전시나 사변 시 상병을 보호한다. 오, 이거는 다음에 문제로 풀 국제, 네, 적십자죠. 적십자. 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역사의 부분을 뒤에다가 이렇게 빼놨더니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종 파이널 간호관리학 2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